프로젝트 생성하도록 합니다. 방금 만들었던 게 요거 아마존 레빗 메시지 큐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웹소켓 기본적으로 통신은 네, 웹소켓입니다. 웹소켓 기반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레빗 아마존에 있는 레빗 메시지 큐를 이용할 겁니다. 아마존 레빗이라고 해서 만들지 뭐 웹소켓 플러스 아마존 레빗 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들만 세팅해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스프링 웹 제일 아래에 있죠, 그쵸? 웹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놈이요 웹 네, 제일 아래 웹 요거 설정하시면 되고 여기 리액티브 웹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메시징은 클라우드 메시징이 아니고 그냥 메시징이 있습니다. 위에 가서 보시면 메시징 항목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카프카 네,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카프카. 네, 여기 저희는 일단은 메시지 큐 요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프카가 아마존에서 네, 유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프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EC2에다가 별개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레빗 메시지 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웹소켓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추가로 두 가지 이용해서 메시징 기술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메시징 기술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채팅, 챗봇, 주문, 알림 여러가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네 좋아할 거예요. 회사에서 기본적인 통신 규약 뭐 이런 것들 규칙이나 이런 것들 잘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끝. 프로젝트 준비됐죠? 그러면은 뭐 실행한다고 제대로 돌아갈까요? 돌아갈까?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만들었던 아마존이 생성이 되는지 좀 볼게요. 벌써 생성이 될 리가 없네요. 그래서 이거 기다렸다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어쨌든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정보들은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엔드포인트 정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정보가 세팅할 정보이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지 요거 보시고 생성이 덜 됐지만 프로퍼티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까지 세팅하고 나서 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즈 왜 이렇게 풍만하지?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프로퍼티즈에서는 제가 설정하는 정보들은 지금 노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냐, 노션은 어디 갔냐? 설정하는 요령들은 일단 노션에다 패들렛에 올려놨구나. 패들렛에 있고요. 물론 노션에 있는 거를 패들렛에다가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칠까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뭐 오랜만에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복사해서 씁니다. 사용할 때. 코드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미안해, 여기 51일자 여기 아래 거 제일 아래 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웹소켓 그 다음에 스톰프 사용 방법에 되어 있는데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요거 설정하는 것들이 이쪽에 있어서 요 동적 생성하는 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설정 정보들입니다. 요놈 갖다가 넣을 거라고요. 레빗 관련된 것들 레빗 REBBIT 라고 치면은 자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레빗.mq 호스트부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아마존 AWS 아마존의 그 액티브 그 NQ인데 AQ라고 써놨죠. 브로커의 엔드포인트 URL D부터 콜론 앞까지 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엔드포인트 들어갔었죠? 여기에서 요게 엔드포인트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요거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슬러시 D부터 어디까지? 여기 포트 번호 전까지 넣어달라고요. 이게 엔드포인트 주소. 여기까지가 호스트 주소입니다. 그냥 결국은 요놈이에요. 여기 있는 거 주소. 요거로. 왜 콘솔 주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주소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부에 안 들어가게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뒤에 거가 따로 이제 등록하시는 거죠. 원래 뒤에다가 콜론해서 포트가 붙잖아요. 그죠? 포트는 몇 번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567 하나네요. 그죠? 567 하나 또는 567 둘 이렇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567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요. 유저 네임 아까 유저 네임이요. 저는 아까 코딩으로 해놨나? 안돼. 어차피 만들고 난 다음에 지울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패스워드 제가 넣고요. 패스워드는 12자리 이렇게 넣었나? 아까 뭐로 넣었지? 기억 안 나네. 나 3개 넣었나? 2개였나? 넣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그 브로커 뭐 세팅 정보들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안에다가 SSL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주시면 되겠고, 네, enabled true 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직 안 만들긴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엔저 이거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실행이라고 됐다 그죠? 만들어지면은 네 들어가서 볼게요. 추가로 설정 정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필수는 아니고요. 자, 요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래 보시면 레빗 웹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클릭하면은 웹이 뜹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거 맞나? 맞네요. 이렇게 접속하시면 이렇게 레빗 메시지 큐 화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 큐에 대해서는 따로 사전에 공부가 돼 있어야 돼.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 요소는 여기 Q라는 단어고요. Q and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Q 또는 스트림, 그러니까 웹에서는 Q 쓰고 있고 리액티브 웹에서는 스트림 쓰고 있으니까 이름은 좀 달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메시지를 발행하면은 메시지를 발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Q를 거쳐서 해당하는 메시지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Q 갔다가 넘어서 오면은 속도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Q를 거치면서 내 데이터가 손실을 방지합니다. Q 안에다가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Q라는 저장소 아시죠? 리스트 저장소 중에 하나이죠. Q 자료 구조 중에서 Q입니다. Q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신자가 수신을 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Q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수신 다시 재접속하게 되거나 수신이 되면은 해당하는 메시지가 그때 수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카톡 설정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수신이 안 돼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카톡을 딱 켰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메시지가 우르르 들어오자는 거죠. Q에서 남아있던 메시지들이 우르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가 손실되지 않아요. 내가 꺼져 있어도. 그래서 Q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발행할 때는 Q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익스체인지라는 놈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설정할 때는 레빗 메시지 큐, 어쨌든 액티비 큐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용어가 나오는데 Q와 익스체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어 일단 핵심 객체 정보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Q를 만들어야 되겠죠. Q 만드시면 돼요. 이름만 만들게요. 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지? Q 이름 뭐라고 했지? 나 뭐라고 그랬지? 어디?
알람 큐? 그저거 알람이고 알람. 아까 제가 뭘로 해놨지 나? 없네? 없었네요. 저 그냥 알람이라고 할게요. 저 알람 큐. 알람 QUEUE입니다. 단어가 Q 단어 QUEUE Q. 그 다음에 네 끝. 이름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트랜잭션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나중에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큐를 만들면 익스체인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익스체인지 이름도 만들어 볼게요. 익스체인지도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세팅되어 있는 큐들이다 라고 보시면 목록이에요. 디폴트가 있고 이렇게 나머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냅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add 익스체인지 키, 그럼 저 알람 이라고 할게요. 알람이 이건가요? 알람 아까 Q였는데 이거는 그냥 알람이라서 전 알람이라고 해야지. 알람 익스체인지 이름이고요. Q의 익스체인지니까 EX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타입이 나오는데 타입이 중요합니다. 타입에 따라서 얘가 1대1로 처리하는 건지 1대 다로 처리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큐의 종류 다이렉트, 팬아웃, 헤더즈, 토픽 방법 등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일단 저는 토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으로 이용하면은 앞에 있는 팬아웃, 다이렉트, 헤더 관련된 것들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 이것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가 알람 익스체인지도 생성했죠. 그럼 익스체인지도 하나 만들고 큐도 하나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메시지는 큐에 저장이 되고 메시지를 우리가 코드에서 발행할 때는 발행해 가지고 큐에다가 바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넘기냐면 익스체인지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익스체인지를 사용한다. 실제 코드에서 사용하는 건 익스체인지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랩이 메시지가 알아서 익스체인지랑 연결되어 있는 큐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저장하고 이 메시지는 수신하고자 하는 수신자들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때서 소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얘하고 관계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서로 연결해 줘서 바인딩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바인더로 콕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바인딩은 내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바인더 옵션이 나와요. 바인딩 기본적으로 디폴트 바인딩이 설정이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익스체인지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익스체인지 이름은 저 같은 경우 알람의 Q 뒤에다가 EX라고 만들었으니까 내가 바인딩할 익스체인지의 이름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Q에서 설정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거 거꾸로 익스체인지에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익스체인지인데요, 알람 익스체인지인데요, 바인딩 할 거요,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누구야? 당연히 Q 이름을 익스체인지 해야 되니까 Q 이름을 등록해 줘야 되겠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등록 가능하고 여기서 등록이 가능하다, 바인딩은. 그래서 라우팅 키가 하나 나오는데 라우팅 키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건데요, 그냥 라우팅은 그냥 알람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알람 .샵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라우팅 키 패턴 여기 와일드 카드 사용하는 게 별이 있고, 별로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라우팅 키를 선언할게요. 그럼 이쪽에 하나의 단어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 그래서 점 단위로 단어를 설정하는데 점 단위로 단어가 일치하는 패턴을
통해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샵으로 나오면은 방금 점점점이 여러 개의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멀티 단어에 대해서 네 라우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인드 눌러서 바인드 설정하면은 바인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익스체인지 탭에서 Q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면은 그죠, 앞서서 익스체인지 했기 때문에 바인딩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결 설정은 우리가 물리적인 지금 웹 콘솔에서 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정한 지금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정보들을 우리가 어쨌든 코드에서도 구현을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방금 등록했던 큐 등 이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쓸 거냐면 레빗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레빗 점 기본적으로 enq잖아요. 이게 레빗 enq잖아요. 미안. enq 점 템플릿을 자동으로 제공해줘요. 이렇게 레빗을 사용하기 위한 템플릿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익스체인지는 누구니, 라우팅 키는 누구니, 그 다음에 큐는 누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디폴트 큐는 누구니? 라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큐, 템플릿 큐는 누구 쓸 거니? 리시브 큐는 뭐 쓸 거니?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좀 설정해서 갈게요. 아까 세 가지 했었으니까 익스체인지는 누구니? 익스체인지부터 넣어주면은 아까 제가 익스체인지 키 이름이 이거 아니니? 닫았나? 안 닫았겠죠? 여기는 익스체인지 이름이 요놈이었었거든요. 저 이름은 요놈이죠. 익스체인지 알람 큐 익스체인지라고 썼는데 다 이거입니다 라고 일단 등록을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템플릿에다가 그럼 아까 큐 등록했었잖아요. 큐는 무엇입니까? 큐 큐로 등록하셔도 되고 디폴트 리시브 이걸로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제에서는 제가 디폴트로 리시브 큐를 로 등록해놨어요. 왜냐면 기본 디폴트 큐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대신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큐 이름이 요거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인딩 했었잖아요. 그죠? 바인딩 하면서 처리했던 라우팅 키가 있었는데 라우팅 키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는데 요거까지 설계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알람이라고 했었던 것 같고 샵으로 등록했었잖아요. 샵이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별건 없습니다. 아까 등록했던 거 알람.샵이 라우팅 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큐 이름이 요놈이 없고 익스체인지 이름이 요놈이 없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정보들을 제가 프로퍼티지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큐 사용할게요 라고 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템플릿 이용할게요 라고 이렇게 설정 정보 넣어줬더니 자동으로 템플릿이나 이게 그 레빗 템플릿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환경 설정도 자동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컴피그 가서 설정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네, 그 웹소켓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정하는 건 살펴볼게요. 지금 뭐 실행한다고 해서 뭐가 설정되기 없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 없죠. 우리가 웹소켓, 레빗 요거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설정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잘 발행하고 수신하는지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이 없죠. 네, 여기까지.